쫓기듯 마무리가 됐네요. 이른바 김은경 혁신위가. 오늘 오후에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몇 가지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본인도 참 잡음이 많았는데 오늘 여러 현안 브리핑 이후에 김은경 위원장 또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상대당으로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부족한 말로 불편 들어 사과를 했다. 후진 양성을 위해서 용퇴 결단하실 분들은 과감히 나서시길 바란다. 김은경 위원장의 저 메시지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김은경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별도로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 질의응답이 있었다면 이 개딸 정당을 만들겠다는 혁신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미국에 있는 신우이의 폭로가 사실인지, 대체 진실은 무엇인지, 정말 18년 동안 시부모님을 봉양한 것이 맞는지 이 질문을 우리 기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전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일원방구 해명도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회피의 극치다.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 됐으면 본인을 향한 이러한 검증의 어떤 칼날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해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부랴부랴 혁신이 해체하고 종료한다고 해서 김은경 위원장에게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해소되고 묻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쉽게 와서 쉽게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검증과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흠결투성이인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초에는 대의원제 비율 축소가 화두였는데 아예 대의원의 영향력을 0으로, 제로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은경 위원장이 남기고 간 이 혁신안이 가뜩이나 지금 임계점에 도달하기 직전이었던 민주당 내 친명과 비명계 사이의 분열을 드디어 수면 위로 그리고 임계점 위로 이 돌파되게 만드는, 돌출되게 만드는 그러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아마 당내 분열을 가장 극심화시킨 혁신이었다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탈이 많았던 김은경 위원장의 혁신이었습니다. 결국 논란만 남긴 채 이렇게 사실상 불명예 퇴진이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의 논란거리들을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미션을 끝까지 하는데 소위 말하는 속상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이현정 의원님, 저희 뉴스탑10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은 많이 해봤었지만 각종 논란거리들에서 혁신이 활동 기한에 비해서 논란거리가 한 화면에 담기에도 좀 부족한 느낌이 분명히 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대의원제를 없애면 혁신이 되나요? 대의원제를 없애면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게 본인도 여명 투표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차별하자 그러면서 표를 차별하자 그러면서 왜 대의원들은 없애자 그러죠? 똑같이 하자 그러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중진들을 빨리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자, 한번 21대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중진들보다요. 이 초선들, 장경태, 김의겸, 김남국, 최강욱 이 초선들이 사고 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 초선들은 괜찮고 중진들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중진들한테 펜을 들여주겠다는 건데 중진들은 그래도 중진들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짜 민주당의 문제점은 저는 초선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언론 지면을 다 장악한 건 누굽니까? 김남국, 윤미향, 지금 저 장경태, 김의겸,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실축인 거 아니에요? 이 초선들이 왜 괜찮죠? 이 초선들 그냥 뭐 다들 저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현실을 너무 모르고 민주당의 어떤 문제를 개혁하기보다는 뭔가 처음부터 계획됐던 것들만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저는 혁신이었다. 실패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초선들 얘기하면서 당시에 이제 김은경 위원장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학력 저하에 겪은 학생에 비유하면서 당시에도 좀 구설에 올랐는데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 얘기는 그래도 가족사 논란이 불거진 김에 뭔가 매듭은 짓고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법적 소송을 하든 말든 그건 나중 일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진실 공방은 좀 매듭을 짓고 혁신위를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특히 마지막 거 조승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개인의 가정사 가지고 그건 문제가 있고 부적절한 발언도 있고 그건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그거하고 이 문제는 혁신안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은경 위원장의 혁신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살기 위한, 민주당이 공멸하지 않기 위한 민주당의 혁신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 그걸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김은경 위원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혁신안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천 때문에 공천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 우리 김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현종 선배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진들 다 나가라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국회 안에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는 그런 중진 의원들과 어떤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은 초선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고 자질이 안 되는 초선 의원들은 국민들이 다 갈아치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지는 양성을 해서 용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능력 있고 그 중진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다른 도전, 더 큰 도전을 해서 더 큰 정치인이 되는 모범을 보이면서 정당의 가장 큰 기능인 후진 양성 기능에 지금 민주당이 너무 소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실하라는 혁신한 내용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만 사무실을 얻을 수 있고 후원금도 1억 5천씩 선거 있는 애 3억씩 알겠습니다. 4년이면 보통 7, 8억의 후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국민의 세금으로 당비로 현역 의원만 현수막 걸 수 있고 신인 청년 정치인들은 현수막 걸면 바로 신고해서 다 떼버립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쟁, 기득권 누리기, 특권을 활용해서 어떤 탐욕을 부리는 이런 사익을 위한 정치를 고만하는 것. 그게 바로 민주당의 발전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혁신안이 나온 거고 이거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공당의 정치인 공직자라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얘기를 해봤지만 혁신안 자체보다도 위원장 스스로가 무리를 빚었던 논란거리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종료가 됐지만 이미 동력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혁신안 발표, 오늘 혁신안 발표 핵심은 대의원 투표권을 폐지하고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오늘 혁신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 평가 기준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 공직윤리 부적격자인 경우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2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 국회의원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을 할 것을 권고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안은 하위 10%까지는 감산 40%, 그다음에 하위 20%까지는 감산 30%, 하위 30%까지는 감산 20%를 적용을 해서 국회의원 평가에 좀 더 엄밀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만들었고요.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 비명계 극렬 반발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3선 이상 중진이 동일지역 나가지고 그 3대 리스크가 왔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당장 최고위원회 혁신안이란 게 나오면은 이걸 추인을 할지 뭐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해할 것 같습니다. 이걸 당헌 당규안으로 확정시킬 동력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무시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까? 사퇴하신 게 좀 더 낫겠죠.
혁신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팬덤 정치, 그리고 방탄정당, 민주주의 후퇴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이 대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뭔가를 혁신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여러 논란 끝에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놨음에도 조응천 의원 얘기는 뭐 논의인 투표권 제한이냐 뭐 이런 반발까지 있고요. 어떻게 좀 이 혁신안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나름의 노력을 해서 내놓은 혁신안이니까 뭐 의미 없다 이렇게 일축할 수는 없겠죠. 민주당 내부에서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뭐 받을 수 없는 건 받을 수 없게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뭐 그런 절차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 아파서 첫 번째 질문이 되게 뭡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머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목이 아파서 왔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에 맞는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혁신위원회가 왜 생기게 됐습니까? 처음에? 그 선생님한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물어본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또 돈봉투 사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수선함,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해서 민주당 전체가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놓은 혁신안이 과연 그에 맞는 답인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대의원제, 무슨 또 공천 룰 이런 것들은 민주당 내부에 관한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 얘기하셨던데 민주당 내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그걸 주주에게 얼마를 배당할지 뭐 갖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겉에서 보는 국민들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의문을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은 뭐 여러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내일이든 혹은 다음 주든 이 혁신안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볼 기회는 저희 뉴스탑 10 차원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소식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